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8월 15일 광복 74주년, 또 대한민국 건국 71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보니까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광복절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을 보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들으면서 또 김원웅 광복회장의 또 기념사를 들으면서 느낀 바를 갖다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 이 두 사람만 한복을 입었더군요. 아니 참, 김원웅 광복회장만 이 세 사람만 한복을 입었더군요. 이 더운 염천 시하에 3부 요인 중에서 대통령 내만 한복을 입고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비롯한 각 요인들 그리고 각 정당의 대표들, 심지어는 그 뒤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거기 참석자들이 모두 다 보면 가변 복장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이 두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김원웅 이 세 사람만 한복을 입으니 눈에 툭 띄더군요. 저는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지난 3.1절 그다음 기념식에서도 뭐 검정 두루마기 입고 나왔는데 그 더운 여름에 그 두 양반 다 뭐라고 그러나요? 뭐 연두색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옅은 연두색 한복을 입고 나는 너희와 달라. 대통령은 one of them입니다. 대통령은 황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본인만 좀 튀어 보이려는 듯한 그런 그 드레스 코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애국가 제창이 있었습니다. 애국가 4절까지 보니까 이제 군의 성악대와 그다음에 최근에 유해 송환이 되었던 그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 이분들이 나와서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제창을 하는데 왜 갑자기 저는 안익태 선생이 생각날까요? 최근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와 코드를 맞추고 있는 좌파들은 아주 치열하게 애국가를 갖다가 바꾸자. 안익태 선생, 애국가를 잡고 간 안익태 선생은 뭐 친일 행각이 있다. 바꾸자. 대표적인 사람이 안민석 의원이죠. 그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애국가를 갖다가 줄창 부르는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스멀스멀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본격적인 기념사 축사를 앞두고 이제 김원웅 광복회장이 먼저 기념사를 했는데 한 7분 정도 했습니다. 근데 김원웅 씨는 아마 배드캅, 나쁜 경찰의 역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럴듯하게 좋은 얘기한 굿캅의 역할을 맡았고 김원웅 씨는 맞아 어제 그저께죠. 8월 13일 그 당시 보면은 그 함세웅 신부 김원웅 광복회장 들어가서 그야말로 청와대에서 뭐 극일 항쟁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 저는 놀랐어요. 김원웅 씨 어제 저희 황태순TV에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972년 공화당 공채 7기로 들어가서 유신 정권의 어떤 영구 집권화에 갖다 가장 기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민정당에서 청년국장, 조직국장까지 역임했던, 그리고 이해창 총재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니까 지난 74년간 친일 반민족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고 군화를 우리는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군화라니. 아마 박정희, 전두환 이 두 정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가장 기여했던 사람이 갑자기 지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74년간의 친일 반민족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군화가 우리를 짓밟았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차고 나왔어야 됩니다. 김원웅 이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니까 일본은 최근에 초조해져서 우리가 잘 살고 잘 살아주고 하니까 초조해져서 다시 친일 정권을 세우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가 되고 자유우파가 집권하면 친일 정권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까? 이런 얘기했으면은 황교안 씨는 그쯤 되면 박차고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아베,
촛불 정부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 참. 이제 김원웅 씨가 이렇게 하면서 또 재롱을 떨어요. 갑자기 그야말로 이와 같은 일본의 그 무역보복 경제 침략에 대해서 너무나 잘 대처하고 계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완전히 이덕합니다. 부탁해요 하니까 문재인 씨 턱 일어나더니 들어서 약수하니까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청중들 박수치고 한마디 쏘였습니다. 그럼 뭐 그다음부터는 뭐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늘 해왔던 얘기에 또다시 앵무새같이 되뇌이는 겁니다. 단숨에 일본을 제칠 수가 있다. 일본의 보복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분단 극복에 도움을 주어야 진정한 우방이고 거기다 또 이제 보면은 이자들이 언제는 보면 그야말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먹으면 뇌 송송 구멍 탁 돼서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는 악을 쓰고 다음에 미국과 저 해갖고 저 평택 대추리에 뭐 미군 기지 세우는 데는 온 동네 죽창 들고 나서던 자들이 뭐라 그러냐니까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분단 극복에 도움을 주어야 진정한 우방이며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우방입니다. 김정은이 만났다는 얘기죠. 6월 30일에 김정은이 만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본은 남과 북을 이간하는데 몰두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있게 될 향후 6자 회담 등에서는 일본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흔한 얘기로 그 뒷마무리를 갖다가 갑자기 제가 알기에는 민중시인인데 이 사람 민족시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민족시인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뭐 중얼중얼대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20여 분 넘는 기간을 경축사가 있었습니다. 경축사를 들으면서 정말 보면 총체적 느낌은 문재인 대통령은 판타지, 이른바 몽환적 판타지 세상에 사는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경축사의 제목을 한마디를 뽑으라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의 흔한 얘기로 핵심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뭐 보니까 계속 이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는 임정 100년을 강조하고 다음에 광복 74주년 강조하고 물론 거기에 1948년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건국 같은 건 아예 처음부터 우리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고 자신이 얘기하는 것이 보니까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를 갖다가 우리는 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6대 수출 강국이 되었고 국민소득 3번부를 이루었으나 아직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지는 못했다. 왜? 분단 때문에. 그리고 아직 약하기 때문에. 흔들 수 없는 나라. 아마 지금 일본의 무역 보복, 일본과 무역 마찰, 무역 전쟁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또다시 조금 또 다른 형태의 국민적인 애국, 국뽕 마케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독 보면은 분업과 협업의 국제 자유무역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그 국제의 그 자유무역 질서를 일본이 흔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선발주자가 후발주자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 일본이 대화 협력에 나선다면은 흔쾌히 손을 잡겠다. 그리고 2020년 도쿄 올림픽, 2022년 중국 동계 올림픽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갖다 장황하게 해요.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지금 집권당 일부에서 특히 최재성 씨 같은 경우 또 이석현 씨 같은 경우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듣기에 따라서는 도쿄 올림픽 보이콧, 즉 도쿄 올림픽 무기화도 염두에 둔 듯한 그런 갖다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3가지 목표를 제시하겠다. 책임 있는 경제 강국, 그러면서 경제 주권을 확고히 하겠다. 수출 규제에 맞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하나만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 얘기를 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에 보면
균형자 이야기하고 운전자 얘기했죠. 물론 균형자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보면 운전자,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 국가를 갖다가 만들어내겠다 하면서 또 뜬금없이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를 꺼내들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황태순 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어떻게 보면 비판의 날을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북방정책이니 신남방정책이니 하면서 어떻게 보면 큰 소득 없이 4대 강국 외교는 등한히 하고 그야말로 저쪽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관광하기 바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책에 대해서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교량 국가 되기 위해서는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이 그 일환이다 라고 얘기하며 또 이른바 기승전 뭘까요? 기승전 뭘까요? 기승전 김정은입니다. 남북 철도를 잇는 것이 교량 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다. 하하, 예상을 갖다가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목표를 딱 제시하는데 결국 남북 철도를 잇는 것이 교량 국가로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화 경제 구축, 통일로 가는 광복을 완성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민족끼리가 나왔구나 느낌이었습니다. 평화 경제 아시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지난 8월 2일이던가요? 8월 5일이던가요? 수보회에서 국무회의 하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해놓으니까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이른바 평화 경제를 통해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겠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 황태순 TV에서 왜 만약에 그 규모의 경제가 문제라면 방글라데시랑 손을 잡지라고 이제 빚고 왔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평화 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겠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7차례에 걸친 그걸 우려스러운 사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려스러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북미 실무협상, 왜 이 사람들이 꼭 북을 먼저 넣는지 모르겠어요. 북미 실무협상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고비다. 평화경제로 각자 체제를 유지하며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든다면, 이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과거 김일성, 김정일이 얘기했던 이른바 고려연방제, 그리고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간에 보면 대한민국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즉 요즘 홍콩에서 일국양제라 그럽니다만은 각자 체제를 유지하며 8천만 단일시장을 형성한다면 우리는 세계 6위권 국가로 성큼하겠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황태순 TV에서 2019년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그 기념사에서 평화경제로 각자 체제를 유지하며 8천만 단일시장, 여기에 바로 우리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북한에게 굴욕의 길을 가는지 단초가 마련된 겁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여기서 갑자기 이런 것이 평화경제로 가는 것이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의 해답이래요. 평화경제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의 해답이랍니다. 그동안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극복한다고 몇백 조의 돈을 갖다 퍼부어 놓고도 이제는 뜬금없이 평화경제만이 살 길이랍니다.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평화경제를 통해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자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보면은 지금 보면 뭐 규모의 경제를 갖고 뭐 시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뭐 점점 얘기하면서 뭔가 그런 것이 뒤에 캥기는 듯 저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 즉 자유우파적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니까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얘기해요. 누가 누구한테 할 말입니까? 지금 1980년대
이른바 386 주사파의 생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이미 40년, 50년 된 이른바 과거 리영이류의 386 주사파류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오로지 우리 민족끼리 기승전, 김정은 이야기하면서 이념에 사로잡혀서 세계 외톨이로 떨어진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의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에 갖다 외면당하고 북한에 무시당하고 일본에 차이고 러시아, 중국은 이른바 독도 상공을 갖다가 제집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2045년 100주년 하나된 나라로 가기로 가겠다 하면서 말을 맺더군요. 참,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이 기념사를 들으면서, 축사를 들으면서 어제 8월 14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바로 대국민 담화문을 다시 한번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닌 사람이 기자회견도 아니고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주목했어요. 어제 황교안 대표 보면 담화문 길게 발표했습니다만 정말 보면은 실망스러웠던 것이, 아니 국회 롯텐타워,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 동상 앞에서 얘기했다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야 됩니다. 둘이 뭉실이하게 우리 조갑자 선생님 말씀을 빌자면은 무엇에 겁에 질린 듯 그런 식으로 황교안 대표 얘기해서 과연 이렇게 이악스럽고 이렇게 몰염치하고 이렇게 뻔뻔한 좌파 정권하고 맞설 수 있겠습니까? 어제 황교안 대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최소한 이런 걸 반영해달라는데 반영됐습니까?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좌파 정부 그들의 이악스러움과 극악스러움, 뻔뻔함과 몰려치함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에 맞서는 우리 자유우파의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 아직 약해도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흔들리지 않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갖다가 주제로 삼았습니다만은, 저도 오늘 김원웅 씨나 문재인 씨 공이다 보면 계속 시를 갖다가 인용하던데 저도 시 한마디 인용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 김원웅 씨, 김원웅 회장,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흔들리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동맹을 하고 서로 조금씩 참으면서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감사합니다.